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조상담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이제 상담을 오면은 장난이었어요. 변호사님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이고 어디서부터 장난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명확하게 정리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가장 많이 우리 친구들이 물어보는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조금 사례 위주로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은 법상으로는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학교폭력은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 또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꼭 여기 나열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행동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에 들어있는 문구에만 딱 국한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변호사님 저는 저 친구랑 서로 장난쳤던 건데 왜 저만 학교폭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그 친구가 한 행동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니? 그러면 그 친구는 저는 기분이 안 나빴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이 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미숙하고 학생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 매우 당연해요. 하지만 꼭 하나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나한테는 괜찮은 행동이라도 다른 친구가 부담스러워하거나 괴롭힘 당한다고 생각하거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면서 행동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설명하면 만약에 나는 당했을 때 괜찮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한테 고통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변호사님 근데 저는 그 친구의 머릿속을 보진 않았는데 그럼 제가 그 친구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그 친구는 한 번도 싫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평소에 어떻게 지냈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지 선생님한테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쭉 보고 두 학생의 행위 자체가 그 또래의 학생들이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지 널리 퍼져 있는 내용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결정 여부를 떠나가지고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그것이 장난이거나 조금 가볍게 놀리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들이 반복되면은 상대방한테는 얼마든지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또 하나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장난하고 학폭하고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실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변호사님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가벼운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일어나면 고통이 좀 덜하거나 고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조금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행동도 반복이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는 내가 친한 친구들이랑 여러 명이서 단체로 특정 어떤 A라는 학생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일수록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것들이 뭐냐면 학교폭력은 꼭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학교 내 또는 학교 외를 불문해요. 그래서 학교 말고 가장 많이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가 학원, 그 다음에 놀이터,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 이런 곳이거든요. 반드시 학교 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은 인정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러시고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피해를 입은 친구만 학생이고 가해 행동을 한 사람이 학생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성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학부모님이거나 선생님이거나 이런 경우에도 학교폭력 신고가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학교폭력은 됩니다.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해 행동을 한 분들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저는 이 친구랑 단둘이 있을 때 피해를 입었는데 목격자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그 친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 이런 케이스가 가장 어려운데요. 이제 현재 학교폭력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사나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는 아니고 우리가 학교폭력의 강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양쪽 학생의 진술이 다른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제3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주장하는 피해 학생 쪽에서 입증을 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증을 못하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조금 보완될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학교폭력을 전담해서 조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각 학교에 배치한다라는 내용이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고려를 해보면 앞으로는 진술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만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사안을 조사해서 얼마든지 조금 그 진위 여부가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친구들 요새 SNS도 많이 하고 메신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 직접 얘기하면은 별 오해가 없을 수 있는데, 글로 이거를 메신저 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두 학생의 관계를 모르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거 괴롭히는 거 아닌가? 이거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SNS 상에서의 언행도 사실은 조금 주의는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학교폭력이 되는 거는 아니고, 그 친구를 대해서 욕설을 했다든지 사실이 아닌 거를 얘기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평판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했다든지,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은 아니지만 악의적인 문자 아니면 뭐 음란한 문자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 모두가 학교폭력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두 학생의 관계라든가 그 대화 내용, 특히나 요즘 학생들이 언어 수준이 예전과는 다르게 욕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씨땡, 개새땡 뭐 이런 욕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꼭 다 의율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 언어 생활을 또 고려를 한다라는 점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최대한 나쁜 말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오늘은 일단 장난과 학교폭력의 경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 내용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난과 학교폭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나중에 신고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친구한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설명되지 않은 내용,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 조조 상담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